네, 오늘 헬프 세션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이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펑션들에 대해서만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관련된 것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teepest descent 또는 steepest descent gradient 알고리즘이라고 우리 책에서 부르는 것과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steepest descent라고 부르는 것이 정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뷰를 할 때 그 레벨 셋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레벨 셋 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포인트 벡터를 싱글 파라메터로 파라메터라이즈 하고, 그것의 어떤 속도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가 뭐 항상 내적을 하면 0이다 뭐 이런 걸 좀 잘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이 오늘까지 봐왔어야 할 그 2017년도 강의를 보면 그걸 휙 하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까봐 그 부분을 커버를 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책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그 테일러 시리즈를 쓰면서 fx를 x0에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서 little o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물론 f가 r into r인 경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nth 오더까지 테일러 폴리노미알을 쓰고, 그 다음에 little o of 한 다음에 x-x0에 여기서 물론 뭐 절대값은 안 쓰고 그냥 괄호를 해도 되지만 n승 이렇게 할 때는 n time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난번에 그 FONC, SONC 이런 거 할 때는 다 저런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가정을 하고 따라서 이 테일러 시리즈를 테일러 폴리노미알 플러스 little o of something으로 nth 오더 텀으로 나타낸 거에 모조리 의존해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들을 다뤘어요. 하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아닐 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가 제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뭐 f가 c1 즉 한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function이다 해놓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이게 1이니까 예를 들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rn into r인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제로스 이게 그 다음에 first, 그래서 여기 x-x0의 1승 그 다음에 little o of 여기서 어때요? 이제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니까 이렇게 1승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 번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도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함수가 그 도함수가 1개 도함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속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f가 예를 들면 뭐 컨티뉴어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C0도 아니에요. C0는 뭐죠? 제로소더 디리버티브가 존재하고 연속이다. 즉 함수가 연속이다는 거죠. 제로소더 디리버티브는 디리버티브가 아니니까 미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F0를 F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퀴즈가 끝나자마자 우리 한 학생이 잘 지적을 해줬듯이 그 true false 문제 중에 제가 하나 잘못 기술해서 저는 이제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생각하고는 헤시안 매트리스가 symmetrical 하다 true false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했지만 거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끝나고 봤지만 differentiable, twice differentiable 하다고만 했지 그 이게 편미분들이 연속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 교과서는 어쨌든 간에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한 펑션들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이 임계점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학 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은 일단 펑션 f가 뭐 물론 이제 r into r 있는 펑션이죠.
R into R인데 그것이 일단 미분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 임계점이란 해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때는 어떻게 정의됐죠? 그때는 임계점이란 것은 뭐냐면 1개 도함수가 그 점에서 0인 점을 임계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계값 크리티컬 밸류라는 것은 뭐예요? 그 x0, 그 f 프라임 x0가 0이 되는 x0에서의 함수값 뭐죠? f of x0를 임계값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가정이 뭐죠?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수학자들이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말하기 전에 데리버티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리버티브 어떻게 할까요? 1개 도함수, 데리버티브를 1개 도함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할까요? 디퍼렌셔빌리티부터 얘기를 할게요. 디퍼렌셔빌리티에는 함수 f의 f rn into r의 디퍼렌셔빌리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differentiable at x0라는 어떤 한 점에서의 디퍼렌셔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differentiable in 어떤 set,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메가, 알겠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먼저예요. 한 포인트에서 디퍼렌셔블 하다는 뭐냐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R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디퍼렌셔블 하다는 것은 뭐죠? 예,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 극한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그지스턴스예요. 극한의 이그지스턴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메가 상에서, 오메가가 이제 컨티뉴엄이라고 해봐요. 어떤 셋. 그랬을 때 여기서 디퍼렌셔블 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 안에 속하는 모든 x에서 for all x in 오메가에서 이 포인트 와이즈 디퍼렌셔빌리티, 이거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디퍼렌셔빌리티예요. 포인트 와이즈.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디퍼렌셔빌리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셋에서의 디퍼렌셔빌리티는 그 셋에 속하는 모든 포인트에서 디퍼렌셔블 하다, 포인트 와이즈 디퍼렌셔블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좀 이따 이그젬플을 보겠지만, 어떤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어떤 x0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f 프라임 x0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이게 좀 애매한 용어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f is not differentiable at x0 or differentiable 하더라도 differentiable 해서 그게 제로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도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왜냐하면 도함수는 예를 들어서 f는 모든 x인 오메가에 대해서 정의됐다면 도함수는 어때요? 모든 x인 오메가 프라임 서브셋 오브 오메가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줄어든다고요. 주의를 하세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도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도함수의 정의 구역을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이그젬플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트루 폴스 문제를 냈다고 해보세요. 퀴즈든 아니면 중간고사에. 예를 들어서 f는 r into r인 어떤 실함수인데 x0인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어떤 컨티뉴엄이에요. 이것이 x0가 크리티컬 포인트다. 그러니까 임계점이죠. 그리고 f가 r into r이니까 x0보다 작은 x에서는 여기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1개 미분이 음수고, 그렇죠? 고등학교 따등이랑 매우 유사하죠. x0보다 큰 x들에 대해서는 1개 미분이 양수다. 자, 이럴 때 x0가 미니마이저 또는 여기서는 오메가에서의 글로벌 미니마이저죠. 더 글로벌 미니마이저.
the global minimizer of 로컬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리하게 헷갈리게. 알았어요. minimizer 그냥 minimizer of f in 오메가다. 자, 이거 true예요, false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f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발레를 하나 찾으면 돼요. 이게 false거든요, 답이. 저도 처음에 true라고 했다가 false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는 거죠. f of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0에서 뻥 b고요. 답 1이에요. 그래서 f of x는 x가 0일 때 1이고요. 0이 아닌 점에서는 절대값 x예요.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 이거죠. x equal 0가 크리티컬 포인트냐? x equal 0. 즉 0 is a critical point. true예요, false예요? 이건 true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알겠어요? critical point라는 것의 정의는 위에서 보면 뭐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그 점에서 그걸 critical poin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저 지점에서는 저 지점 오리진은 critical point예요. 그리고 요거 만족합니까? 자, 보세요. 제로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요거 만족했죠. 그 다음에 제로보다 작을 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하면서 지금 이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의 대부분의 아규먼트는 이 과목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n time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면 막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true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위키피디아에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뭐라면 either not differentiable at the point or even if it is differentiable, the derivative is zero. 이렇게 되면 이제 critical poin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ritical point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steepest descent인데요. 이게 참 우리 교과서가 좀 뭐랄까요? 이 steepest descent 알고리즘 또는 steepest descent optimization method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steepest descent gradient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steepest descent라고 되어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이 좁은 의미의 steepest descent가 있고요. wide sense 광의의 steepest descent가 있는데 우리 텍스트북은 이 협의의 좁은 의미의 narrow sense의 steepest descent를 steepest descen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웹페이지나 다른 책들을 보면 이 wide sense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narrow sense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steepest descent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iterative 알고리즘에서 search direction이 다 어때요? search direction 벡터가 다 negative gradient 또는 negative gradient의 approxim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steepest descent direction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negative gradient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의의 그 정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잡든 간에 스텝 사이즈를 잡는 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서치 디렉션만 steepest descent면 steepest descent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교과서와 일부 책들이나 문서 저자들 연구자들은 이 스텝 사이즈조차 저 서치 디렉션에서 로컬 미니멈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steepest descent라고 정의를 해요. 주의를 하세요. 우리 책은 steepest descent gradient 알고리즘 또는 steepest descent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알파 K가 어때요? 어떻게 잡히느냐? 그 디렉션 방향에서 DK 방향으로 내가 쭉 라인 서치를 할 때 적어도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도록 하는 그 X 수프 K 플러스 1이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도록 하는 알파 K를 잡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알파 K는 뭐 픽스트 스텝 사이즈여도 상관없고요.
와이드 센스에서는 뭐 다양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위키피디아를 잘 이용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여러분 나이 때는 연구할 때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여러 권 보고 뒤져야 됐어요. 도대체 저자들이 뭐라고 하길래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나.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만 찾아도 물론 틀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위키피디아를 찾으면 상당히 이런 수학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으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따 제가 하겠지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은 동일하죠. 앞에 수식어가 없거나 스토캐스틱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나 이 두 개의 오늘 위키피디아 문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 그럼 당연히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없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아니라서 그래요. 프로바빌리스틱 하지 않아서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는 뭐냐면 어때요? Direction of steepest descent를 선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de sense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lso often called steepest descent.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간에 search direction이 steepest descent면 또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면 그냥 steepest descent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키만 그러냐? 아니고 또 이 SEG 위키라는 또 이제 일종의 온라인 백과사전인데, 거기서도 steepest descent를 찾으면 당연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디렉션은 steepest descent가 맞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맞는데 스텝 랭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서들이 steepest descent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우리 교과서와 같이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도록 x수프 k 플러스 1이 그 디렉션 방향 xk에서 그 서치 디렉션 방향의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도록 찾는 것만을 steepest descent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건 명심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머신 러닝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으면 요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Has become an important optimization method in machine learning.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든가 아니면 Deep Learning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뉴럴넷 관련된 인트로덕토리 책들을 보면 Mathematical Background, 그래서 앞에 Preliminaries가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Continuous Optimization 섹션이나 챕터가 있고, 거기서 항상 뭐죠? 적어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루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머신러닝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여기도 있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스토캐스틱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없어도 사실은 랜덤아이즈해서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밑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어디 있죠? 랜덤아이즈 하라는 말이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요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요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들의 어떤 함수 QI들의 합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X인데 여기선 W 벡터를 썼어요. W가 이제 이 함수들의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3,000억 개가 주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3,00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럴넷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뉴럴넷에 그 웨이트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W 벡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함수 자체가 3,000억 개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일부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일부만, 또는 어떤 때는 하나만. 그러면 이제 3,00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셀렉션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샘플링, 랜덤 샘플링 하듯이.
그런데 제일 간단한 게 하나 뽑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봤듯이 제일 간단한 이제 트레이닝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일 간단한 트레이닝 방법이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쓰는 거죠. 여기 보세요. Q의 그레디언트는 이 시그마의 그레디언트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레디언트예요. 저 오브젝트 펑션 Q에 아직은 우리 3,000억 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텝 사이즈를 여기서는 픽스드 스텝 사이즈처럼 잡았지만 물론 여기서 W에 숲 K가 없으니까 이거는 베리어블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값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얘가 x 수프 k 플러스 1 equals x 수프 k 마이너스 알파 서브 k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레드 f 오브 x 수프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썸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자체가 그레디언트인데 어떻다고요? 이것도 계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3,000억 개에 대해서. 그래서 짜증나니까 어떻게 줄여보자.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 뽑는 거예요. 한 개를 뽑는 거예요. 여러 개도 안 쓰고. 참고로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싶으지만 실제로 우리 신호 처리, 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던 사람들은 이미 해왔어요. 비슷한 걸. 물론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이거를 에버리지를 안 하고 딱 지금 보인 것만 뽑은 거예요. 뭐죠? LMS 알고리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더 LMS, 리스트 민 스퀘어죠. 참고로 리스트 스퀘어가 아니에요. 리스트 민 스퀘어는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이에요. 리스트 민 스퀘어 알고리즘이 이 SGD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리스트 민 스퀘어 알고리즘을 LMS 알고리즘을 아는 학생들은 이미 example of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이미 하나 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RLS 알고리즘 있잖아요. Recursive Least Square 알고리즘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쭉 관찰을 하는데 오브저베이션 벡터를 어댑티브 알고리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슬라이딩 하면서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겠지만 랭크 1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익스포넨셜 웨이트를 줘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법을 써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LMS 알고리즘 특히 그다음에 RLS를 어떻게 이제 모조리 다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늘려가면서 본다든가 포게팅 팩터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특별한 경우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얘를 그러면 뭐 하나만 할 거냐? 그래서 랜덤하게 뽑을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여기도 있지만 뭐 미니 배치 이런 게 있어요. 배치라는 게 이게 처음에 예를 들면 아까 3,000억 개면 3,000억 개는 몽땅 요는 게 배치죠. 그런데 그거를 잘 자른 다음에 뭐 랜덤하게 셀렉트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음 과목 어떤 학생들은 다음 과목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일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AI 관련된 과목들일 수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리 저자들이 말하는 스티피스트 디센트와 레벨 셋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먼저 일단 처음에 레벨 셋 또는 알파 레벨 셋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레벨 셋을 설명하려면 먼저 실함수, 리얼 밸류드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실함수지만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Rn into R, 그러니까 원 디멘셔널 펑션일 수도 있고 투 디멘셔널, 뭐 쓰리 디멘셔널 임의의 n 디멘셔널 펑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함수예요. R이에요. 여기가 레인지가 R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알파도 당연히 알파도 리얼 넘버예요. 그래서 알파 레벨 셋 오브 F예요. 그러니까 더 있지만 F가 주어졌을 때 실함수로 더 알파 레벨 셋 오브 F예요. 이것을 이제 노테이션으로 레벨 셋 캐피탈 L을 쓰고요. 레벨 셋이라고. 그다음에 알파 레벨이니까 알파를 쓰고요. 무엇의 알파 레벨 셋이냐 해서 여기 함수 이름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알파 레벨 셋 오브 더 펑션 F인데 그것은 뭐냐면 set of point X. 이 point X는 당연히 정의역 도메인에 있는 여기서는 RN이죠. RN과 같잖아요. 뭐 오메가로 줄여도 돼요, 여러분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그러면서 뭐냐면 함수 값이 그 x들, 그 포인트 x들에서는 함수 값이 다 알파예요. 이것을 알파 레벨 셋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첫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함수 f가 r1 into r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라볼라죠. fx equal x 스퀘어.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 함수의 제로 레벨 셋은 뭐예요? 제로 레벨 셋.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x로 이루어진 x들의 집합이죠. 뭐죠? 제로 레벨 셋은 바로 오리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L 제로 F는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제로 이렇게 된 공집합이 아니죠. 제로예요. 자, 그 다음에 L1 of F는 이 경우에 뭐겠죠? 예, 이제는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이 두 점이 있는 것들이겠죠. 맞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의구역이 1차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의구역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 이번에는 F가 R2 into R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쿼드레틱 폼으로 만들었어요. 뭐 퍼스트 오더 텀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시메트리컬 매트리스는 간단하게 다이고널 매트리스로 했고, 다이고널 엔트리가 2, 1이에요. 그럼 뭐죠? x1 방향으로 가면 파라볼라로 빨리 증가하고, x2 방향으로는 좀 파라볼라긴 한데 좀 천천히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또 물어볼게요. 자, 이 경우에 L0, F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이제는 도메인 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어야 되는데 원점이지만 0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엄밀히 얘기하면 0, 0 이렇게 써야죠. 이제 2디멘셔널 제로 벡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L1 of F.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L1 of F는 그려볼까요? 이 점들을 도시해 볼까요? 우리가 이 정의구역 플레인에. 그렇잖아요. 정의구역이 2D 플레인이잖아요. 여기서처럼. 자,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이 잘 아는 타원이 되죠. 타원이면서 x1에서는 어디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x2에서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네거티브죠. 루트 2분의 해서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요게 바로 원 레벨 셋이에요. 알겠어요? EF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이 과목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노테이션에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참 저희 때는 뭐 과학고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었죠. 경남과학고랑 경기과학고. 그래서 경남과학고에 가야지 그랬더니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이미 성적을 망쳐서 갈 수 없다. 지원할 자격이 안 될 거다. 더 이상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다행히 부모님께서 갑자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칠 때쯤에 서울로 전학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경남과학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예, 가족들은 어느 날 서울로 다 이사 가버리고 나는 경남과학고를 다니고 있으면 황당하겠죠. 예, 안 가길 잘했어요. 예, 못 간 거죠. 자, 어쨌거나 근데 하여튼 이런 표기법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 때 다 f 펑션 f from r into r을 하니까 주로 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다 r into r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학 와가지고 특히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여기 익숙해졌어야 되는데 미적분학 시간에 어땠다고요? 예, 복습도 안 하고 수업 들어갔죠. 근데 저희 담당 미적분학 1, 2 담당 교수님들이 부부 교수님이셨는데 두 분 다 스타일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은 디퍼런셔빌리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복습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저처럼 복습을 안 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작하고 3분 후부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이 최적화 과목도 제가 96년 1학기 봄학기에 들을 때도 이게 그래프,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2차원 이상에서 뭐가 나오면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뭐 서브 레벨 셋인지 조금 후에 나오게 에피 그래프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한 명은. 그러면 그냥 1차원일 때, 함수가 1차원 함수일 때, 2차원 함수일 때, 3차원 함수일 때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덜 헷갈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런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f가요. 이번에는 3차원인데 여러분 지금 방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을 오리진에 놓고요. 여러분을 오리진에 놓고 원점 O에 놓고 그다음에 축을 잡아요. 수직 축을. 그다음에 방 안의 온도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온도는 리얼 스칼라 밸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방에 여기에 조그만 에어 컨디셔너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뭐 난로든. 네. 그리고 이 난로가 뭐 예를 들어서 더운 바람을 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자, 이 함수에서 뭐라고요? L
30도 C of F를 이제 찾는 거예요. 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뭐죠?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저기서 열이 나오니까 저 난방 출구 아웃렛에서는 온도가 뭐 예를 들면 32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30도로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충 24도예요. 여러분 근처에는. 그럼 어느 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점들의 집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온도가 다 30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30도 셀시어스 레벨 셋이 어떤 서피스 같이 되는 거예요. 서피스. 맞습니까? 네. 아시겠죠? 네. 이게 레벨 셋이고요. 그러면 이제 서브 레벨 셋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어떤 책들은 서브 레벨 셋을, 우리가 말하는 서브 레벨 셋을 레벨 셋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네. 엄밀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서브 레벨, 슈퍼 레벨, 레벨을 다 구별을 해요. 네. 그래서 서브 레벨 셋은 레벨 이하에서 이렇게 부등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요 알파 값 이하가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놨고, 당연히 슈퍼 레벨은 플러스로 해놨겠죠.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조금 전 이그젬플에서. 자, 서브 레벨 셋 오브 F with 레벨 1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 1차원 함수에 대해서 서브 레벨 셋 with 레벨 1. 자, 어떻게 되죠? 그냥 1 이하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지만 답은 어떻게 되죠? 네, 답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인터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브 레벨 셋 오브 1, 2 디멘션일 때,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 서브 레벨 셋이 요 녀석이 요 경계와 요 내부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작아지니까 값이 1보다 작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차원 온도일 때는 서브 레벨 셋 30도 C는 어떻게 돼요? 주의를 해야죠. 더 낮은 거니까 여기 지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고 어때요? 요 바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요 바깥 전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빼고. 알겠어요? 지금 3차원이라서 잘 그릴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난로와 아까 봤던 30도 C 레벨 셋 바깥쪽이 되겠죠. 그게 30도 C보다 낮거나 같은 온도를 가진 점들의 집합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앞에 챕터 5 우리 리뷰할 때 본 게 있는데, 요게 좀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우리 총 교수님은 이게 알아듣기 쉬웠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하나 보자고요. 이그젬플을 하나 잡아서.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위에서 요 경우 있잖아요. 2 디멘셔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펑션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의 구역은 오메가는 우리가 뭐 R2라고 합시다. 전체. 자, 그래서 그냥 요 점을 줘요. 하나를. 요걸 x0라고 합시다. x0를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x0를 통과하는 x0를 포함하는 레벨 셋을 찾아보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함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x0, 그냥 불편하면 이렇게 합시다. 5,3 이렇게 주고 여러분한테 x0를 포함하는 레벨 셋을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f of x0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레벨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25, 50, 53, 59인가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 L 59 F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를 포함하는 무슨 이렇게 길쭉한 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5,3이 있는 어떤 타원이 또 나오겠죠. 맞습니까? 어쨌든 레벨 셋이 다 타원이잖아요. 코센트릭 일립스 들이니까 저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옮겨서 합시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뭐 어렵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이 주어졌고, 맞아요? 점은 주어졌어요. 정의 구역에 있는 점. 그다음에 레벨 셋도 이제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점이 주어지니까 레벨 셋도 주어지는 거. 이 경우에는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주어져요. 그리고 함수 값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벨 셋도 어때요? 유니크하게 결정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게 레벨 셋이에요. 레벨 셋. 자, 그다음이 뭐냐면 이 레벨 셋 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싱글 파라메타 펑션을 잡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또 G라고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의 챕터 5에서는 아직도 그레디언트를 G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래서 G로 잡아서 아주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냥 일단은 G로 합시다. 교과서에 G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G는 뭐냐면요. R into Rn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게 G가 벡터 밸류드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G of T라고 할게요.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 T 파라메타를 쭉 바꾸면 T를 쭉 바꾸면 저 타원상에서 저 점이 움직이는데 반드시 뭐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막 삥 빠르게 돌 수도 있고 한데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 이 3차원 온도 있잖아요. 3차원 공간상의 온도가 우리의 함수였다면 그럴 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이 30도 섭씨 30도 C 레벨 서피스가 있죠. 그렇죠? 서피스. 참고로 이거는 이때는 서피스라고 하고요. 차원이 더 높아지는데 레벨 셋 하면은 하이퍼 서피스라고 해요. 예. 이때는 커브죠. 커브고 이때는 레벨 셋이 서피스인데 더 높아지면 하이퍼 서피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서피스가 있는데 저 서피스 상에 어떤 점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파라미터로. 그런데 저기서 움직이면 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이상하게 움직여도 돼요. 막 이렇게 나선을 감으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도 되고 여기서 팔자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임의의 G인데 특징은 뭐냐? 이 T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어때요? 이 레벨 셋에 속해야 돼요. 알겠어요? 모든 T에 대해서 레벨 셋에 또는 레벨 서피스, 레벨 하이퍼 서피스에 속해야 돼요. 일단. 물론 사실은 로컬하게만 성립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편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T0가 존재해서 거기서 이제 딱 X0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이그젬플 그림에서 내가 G라는 게 이제 2디멘셔널 펑션이죠. 포인트예요. 어떤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절로 갔다가 막 하는데 빙빙빙 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요점에 왔다고 해보세요. 딱 요게 X0인데 그게 T0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 이제 한 점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T0에 G of T0도 요 X0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X0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X0와 Fy 관계로부터 여기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찾을 수 있죠. 어떨까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뭐 있겠죠. 어떤 벡터예요? 이런 벡터든 이런 벡터든 뭔가 2디멘셔널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가 2디멘셔널 펑션이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도 2디멘셔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G는 어떻게 되냐면 H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H of T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G여야 되는데 F of G of T라는 게 되겠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T가 들어가고요. 스칼라로. 그러면 여기에 Rn이 나오고요. G가. 얘가 또 F에 들어가요. 얘가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그러니까 우리 최적화 입장에서 보면 얘만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어떤 X0에서의 레벨, 그렇죠? 레벨을 찾아서 그 레벨 셋에서 움직이는 T 점을 내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하면 인풋이 T고 아웃풋이 어떤 스칼라인 R into R인 함수 H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흥미로운 건 뭐죠? 이 값이 항상 알파죠. 항상 알파라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G는 T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알파 레벨 셋에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H는 모든 T에 대해서 값이 알파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H를 미분하면 어때요? 항상 0이죠. 상수니까, 상수함수니까.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인 룰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h 프라임 t는 어때요? t를 넣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h 프라임 t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어때요? 얘를 리니어 사실은 affine이죠. affine 펑션으로 approximation 하고 얘를 affine 펑션으로 approximation 하면 그때 기울기들의 곱이 얘가 되잖아요. 그게 체인 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인 룰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 캐스케이드로 연결돼 있을 때 각각을 affine approximation 하는 거예요. 함수를 first order approximation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뭐 first order는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x 더하기가 있는데 x는 4z 플러스 5면은 어때요? 또 대입하면 이게 그냥 곱해지잖아요. 이게 체인 룰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체인 룰 더 심플리스트죠. 그러니까 r into r인 거 두 개 캐스케이드 해놓고 그 함수들조차도 affine 펑션들이니까 제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거 두 개 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t가 있으니까 이게 g of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g of t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요것만 보면 미분이 뭐예요? g라는 것이 g1t, g2t 해서 gnt로 돼 있잖아요. 각각을 미분한 거죠. 그러면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 일종의 t가 시간이라면 이게 velocity 벡터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으면 뭐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탄젠셜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냥 이 지점 x0에서의 그레디언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t0를 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얘가 x0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그런데 뭐죠? 이 미분은 이미 0이란 걸 알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벡터와 이 벡터 둘 다 똑같이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도메인 상에 있는 벡터들이죠. 이 경우에는 2디멘셔널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그 지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오소고널하다는 거예요. 이게 탄젠트 벡터가 되고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R2 into R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R3면 좀 복잡해지죠. 다시 온도 그 문제로 돌아가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어떤 지점, 요 서피스 상에 있어요. 요 이렇게 생긴 서피스 상에 가우시안이라고 합시다. 가우시안 2디멘셔널 가우시안 그래프 같은 서피스 상에 요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몇 디멘셔널 벡터죠? 3디멘셔널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잖아요. 저 이 서피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벡터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커브는 무수히 많잖아요. 저 G를 우리가 뭐 이렇게 진하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진하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든 간에 거기서 그 커브의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 저 그레디언트와 90도라는 것은 사실 정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레벨셋 상에서 움직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함수는 미분하면 0이고 근데 거기 미분은 체인룰 적용하면은 다 이런 것들의 곱인데 그게 그레디언트와 탄젠트 벡터가 돼버리니까 탄젠트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는 오스토고널하다. 이런 결론이 디어렘 5.7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교과서에는 너무 압축해서 말을 해놔가지고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텐데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왜 했느냐?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면은요. 요 스테피스 디센트와 레벨셋 그레디언트에서 이제 레벨셋과 그레디언트는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레벨셋이 있고 탄젠트 벡터가 있을 거고 맞아요? 뒤에 세 개는 결합했어요. 그럼 스티피스트 디센트와는 어떻게 결합되느냐? 제가 말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스티피스트 디센트 또는 스티피스트 디센트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어때요? 방향만 스티피스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 스텝 사이즈마저도 그 x 숲 k에서 k 플러스 1 모든 k에 대해서 한 아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어때요?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아가도록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에 x 제로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x 숲 제로를 5,3에서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 선이 나오죠. 요런 선이 나오잖아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에서 알파가 어때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가장 작아지도록 스텝 사이즈 알파 서브 k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터치하는 아까 가로 세로 이 장축과 단축의 비가 1대 루트 2가 되는 그런 거 하나 여기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요 녀석으로 갈 거라고요. 이게 x 수프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스티피스 디센트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x 수프 1이고 x 수프 2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 수프 1에서도 어때요? x 수프 1에서도 이제 요 지점에서 탄젠트 방향 이렇게 되나요? 여기서는 화들일 때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요 선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인데 그러면 또 이제 여기 타원 장축과 단축의 비가 1대 루트 2분의 1인 녀석에 또 접하는 걸로 해서 요 지점이 이제 x 수프 2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교과서에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움직일 때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항상 요 벡터들이 서로 이웃하는 두 디렉션 벡터들이 수직이 되도록 움직인다. 뭐가? 네로 센스의 스티피스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알겠어요? 와이드 센스는 그렇지 않아요. 와이드 센스는 네.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자, 와이드 센스에서 안 그렇게 되는 이그젬플을 하나 찾아볼까요? 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파라볼라라서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로 갔다고 해보세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서 이게 예를 들면 x1의 틸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여기서 타원은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탄젠트 방향이고 여기 수직 방향이고 하면은 얘랑 그렇죠? 이 방향이랑 뭐 수직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이죠,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센드 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스텝 사이즈를 잘못 잡으면 그레디언트 방향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아이터레이션을 했더니 어떤 아이터레이션에서는 함수값이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이그젬플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그젬플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네. 자, 어떻게 대충 설명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 주의할 점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교과목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 특히 이제 이 크리티컬 포인트 같은 거 differentiable 하다 그러면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예요? 데피니션이 그냥 first order가 제로,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포인트들이 되는데 differentiable 안 하거나 연속이 아닌 경우면 디퍼런시블 안 하잖아요. 뭐 하여튼 연속이 아니거나 이래가지고 아니면 그 점에서는 디퍼런시블 하지 않거나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스티피스 디센트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로컬 미니마이저를 계속 찾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약간 랜더마이즈를 해서 일종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여기서 찾는 거죠. 물론 그레디언트 찾을 때도 랜더마이즈해서 뭐 이렇게 미니 배치를 쓴다거나 해서 하는 거고, 이그젬플로는 여러분 일부는 이미 들어봐서 알고 있는 LMS 알고리즘이나 RLS 알고리즘에서 잘 배치를 선택하고, 뭐 LMS는 하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SGD 알고리즘이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셋, 탄젠트 벡터,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 그다음에 스티피스 디센트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까지 일단 하고요. 뭐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